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 지음, 도지영 옮김, 비즈니스 북스 펴냄, 마음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전 세계에서 1억 부 판매된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은 그의 최신작으로 일상 속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11가지 마음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마음을 다루는 내용이라 최대한 열린 생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순간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책 내용 중 일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2장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 것. 과거도 미래도 삶의 조각일 뿐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생각의 영역에 있었다고 해도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어떤 생각도 만지거나 가질 수 없지만 분명 상당한 감정을 전달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은 전부 생각 속에 들어있으며 생각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순전히 생각에 불과한 것을 후회하거나 비참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에 죄책감을 느낍시다 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아마 당신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할 것이다. 그 전쟁은 300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자, 스파르타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보세요. 아테네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끔찍한 일이었죠. 지금 죄책감을 느끼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 안 되죠.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미 끝난 일이다. 아인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선형의 틀 안에서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이 순간부터 일어날 모든 일도 순전히 생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일에 손을 댈 수는 없다. 목표는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다. 내일 살 BMW를 지금 운전할 수 없다. 전부 생각일 뿐이다. 과거와 미래가 전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남는 건 지금뿐이다. 그런데 왜 과거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택해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는 걸까? 흔히 정신과 의사들은 과거에 산다 라는 표현을 한다. 하지만 과거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살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저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미래에 사는 건 아니다. 나중에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 순간을 써버리는 행동은 그만두는 게 합리적이다. 어떻게 그만둬야 하느냐고 묻겠지만 답은 사실 간단하다. 그냥 그만하면 된다. 그뿐이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죄책감을 느끼는 걸 그만두자.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즉 누군가가 내 생각을 통제한다고 믿는다면 누가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지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고 싶다.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하면 당신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끝난 일이지. 나는 그 일을 해결했어. 나는 적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잊고 싶어. 화내고 싶진 않아. 그냥 그런 생각은 밀어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싫어. 하지만 많은 상담사가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건 실제로 그 문제를 마주하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항상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길거리에 소의 배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난 괜찮아. 저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미친 짓 같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빙 둘러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다. 우리는 살면서 둘러가야 할 때가 많다.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생각도 둘러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냥 하면 된다. 더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죽음을 마주할 용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통찰을 얻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왠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몸무게를 쟀다. 몸무게를 기록한 증명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병원에서 이 기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기록을 남기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쨌든 입원 당시 할머니는 95세였고 몸무게는 60kg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보기에도 임종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말 그대로 할머니의 몸에서 생명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의 뼈와 피부, 머리카락을 비롯해 할머니가 아닌 모든 육체가 차갑게 굳었다. 병원에서는 사망 증명서를 쓰기 위해 시신의 무게를 쟀고 할머니의 시신은 정확히 입원 때와 마찬가지로 60kg이었다. 할머니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 할머니의 본질은 그게 무엇이든 보이지 않았고 무게가 없었다. 할머니의 본질은 무게를 재거나 측정할 수 없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엇인지 물리적 세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인다. 우리의 겉모습이 진정한 자신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떠오른다. 애덤스는 매우 지혜롭고 의식 수준이 높은 인물이었다. 백악관에 입성했던 대통령 가운데 아마 가장 지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동시대에 많은 사람이 노예를 부리고 있었지만 그는 노예 제도를 거부했다. 다음은 그가 죽기 며칠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관해 쓴 내용이다. 존은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지금 그가 사는 집은 퇴락하는 중이야.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겪으며 집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야. 지붕이 상당히 낡았고 벽도 많이 부서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지. 아무래도 곧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그래도 그는 꽤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현재 사는 집, 즉 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은 죽일 수 없다.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결과인 감정도 죽일 수 없다. 반대로 몸이라는 겉모습은 끊임없이 변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건 전부 정신의 과정이다. 몸이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그 모습을 잃는지보다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된다. 우리는 대부분 두려운 것을 마주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두려워 마주하지 않는 바로 그것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깨어나면,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내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심상임을 알게 된다. 나는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마음을 쓴다고 해도 당신의 간이나 신장이 될 수 없으며 당신이 겪는 그 무엇도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의 간이나 신장이 아니다. 삶의 모든 것에 지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즉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생각은
죽지 않는다. 생명력이 있는 것, 지성이 있는 것, 완전한 것은 그 무엇도 죽지 않는다. 그저 다른 차원으로 이행하는 것뿐이다. 할머니의 얘기로 돌아가서 나는 그 무엇도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 없었음을 안다. 할머니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95년의 삶에서 할머니가 쌓아 올렸고 해야 했던 모든 일은 이제 다른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환상이다. 전부 그저 겪은 일이었을 뿐이며 할머니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다차원적 존재다. 육체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의 차원이며 그 외에도 다른 차원이 많다. 이 점을 상상하려고 노력하라. 그러기 어려운가? 너무 비이성적이고 형 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려운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이런 차원들을 경험하고 있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종종 내게 묻는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잠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세요? 잠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육체라고 불리는 차원을 떠나 형상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간다. 잠자는 내내 순수하게 생각에만 빠져 있으며 그래도 다 괜찮다. 잠에 빠지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어나면서 휴, 이 꿈에서 계속 머무르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잠에 빠져 형상이 없는 차원에 있을 때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고 싶다. 거기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원인과 결과도 없다. 시간도 없으며 삶과 죽음도 없다. 가령 이미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꿈에서 다시 18세가 되면 마치 18세인 것처럼 보고 느낀다. 나는 해군에 복무했는데 군대에서 내 저녁일을 잊었다는 꿈을 꾼 적이 있다. 이미 4년간 군복무를 했는데 이제는 제대할 때가 되었다는 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 대학에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복무 기록을 찾을 수 없군요. 정말 끔찍한 꿈이었다. 삶에서 제3의 영역인 꿈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으며 진짜 현실이다. 꿈에서 우리의 몸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며 원래 갖고 있던 물리적인 형태를 초월한다.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온갖 장애물이 실은 기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꿈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만들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꿈속에서 날씨가 좋은 날에 혼자 운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끝나더니 절벽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된 일인지 몸에서 날개가 솟는다. 날아서 건너야겠어 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이뤄진다. 만일 물속에 오랜 시간 동안 잠수해야 한다해도 아무 문제 없다. 아가미를 만들면 된다. 꿈은 의식의 다른 수준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잠이 들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다른 세계, 순수한 생각으로 이뤄진 세계에서 산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오, 저는 몸이 없어서요. 그건 환상이에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꿈이라고 해도 누군가 칼을 들고 다가오면 그에 대한 반응은 현실적이다. 꿈에서 깨면 심장은 정말 빨리 뛰고 있지만 꿈을 떠올리며 말할 수 있다. 그건 꿈이었어. 칼을 든 사람은 없어. 모든 건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각할 수 없으면 마음속에 그릴 수 없고 그릴 수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춤은 생각을 통해 출 수 있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 즉 의식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